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수님 인터뷰 맡은 학부 18학번 박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랑 조금 섞어서.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환경공학부의 구조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경 교수입니다. 저는 구조 중에서도 구조 설계공학을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케이블로 지지는 장대교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수교나 사장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름 부르고 있는 굉장히 긴 교량들이죠. 이런 교량 형식들의 설계, 해석, 시공,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2년도에 대학을 들었습니다. 82학번이고요. 93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변화라고 그러면 보통은 특별한 건 없고 대외 활동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연구실에 앉아서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들도 줌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고 좀 바쁘게 계속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네네. 학생들은 교수님들은 강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네네. 수업이 못하게 되면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럴 줄 알지만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서로 내색은 안 하지만 수업 안 하게 되면 사실은 학생들도 좋지만 교수님은 그보다 못지않게 좋아한다. 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전공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는 우리가 영어로는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룬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반 시설물 등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는 국가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제일 이렇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건축과 건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입시 때 면접을 들어가서 물어보면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건설을 지원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고민되거든요. 이 점수를 좀 깎아야 되나.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다루는 그 스트럭처나 시설물이 주인이 누구냐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건축 그러면은 주인이 개인이죠. 자기 빌딩을 짓는다든지 자기 집을 지은다든지. 근데 제가 하는 교량을 놓고 보면 교량을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차이는 과연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공공시설물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건축하고 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공공을 다루다 보니까 규모도 상당히 크고 뭐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죠. 시민공학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공학이라는 게 사실은 토목공학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공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다루는 학문 분야가 공학이었죠. 당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라든가 네. 뭐 조금 더 뒤에라도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고 군사 공학이었던 거죠. 뭐 우리가 성을 쌓거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을 쌓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교두보를 만든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군사공학이고 공학은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점점 이제 오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전쟁이 좀 냉전 시대를 거치고 뭐 이러면서 야, 이 기술을 그러면 민간이 잘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군사를 다루던 것을 일반 우리 민간인들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공학이 됐고 당연히 우리 삶의 뭐 근간을 이루는 학문들이 됐고 그것들이 점점 세분화돼 가면서 여러분들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점 이제 세분화돼서 나가게 되고요. 뭐 비근한 예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자, 뭐 이런 철학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알고 보면 또 우리 건설을 공부하나 시빌 엔지니어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공학이 모태가 된 것은 우리 건설 환경공학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의 뿌리에 건설이 있다고 볼 수 예. 있는. 우리가 다루는 시설물들이 다 규모가 상당히 큰 대형 규모죠. 그리고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시설물들은 이제 하중을 받게 되는데 그 하중을 받는 자체가 사람 정도의 하중이 아니라 잘 알다시피 지진, 태풍, 그 다음에 홍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쓰나미 같은 것까지. 그래서 자연과 함께 존재하고 자연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격을 거뜬히 이렇게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걸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도 실제 상태 그대로 못하고 이제 축소해 사는 데 속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축소 스케일에서의 실제 거동을 잘 모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또 그걸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요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시행하는 그런 더미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충격 테스트는 실물 스케일로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 걸 실제로 실험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동등한 실질적인 트윈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점점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런 니드도 사실 어느 분야보다도 많이 이렇게 요구되는 분야가 우리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교량을 설계할 때 선박이 교량이 와서 들이받는 선박 충돌은 이미 설계 기준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폭발물 설치하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재,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는 그런 거 그런 것들까지 일단 우리가 시설물을 설계할 때는 재난 요소들을 다 반영시켜서 요즘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사실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은 숙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목이라고 그러면 흙토자에다 나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설 재료들이 결국 흙과 나무였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런 토목이란 용어를 쓰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 한국 두 나라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토목이란 용어를 쓴 건 일본의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그런 우리들이 다루는 일들하고는 사실은 토목이 그걸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 용어를 우리도 안 쓰고 안 쓰는데 아직 우리 삶에 여기저기에 있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물리하고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보통 고등학교 때 그때 보면 적성검사 같은 걸 했고, 요즘도 그러겠지만, 적성검사를 했는데 제가 토목이 나온 거예요. 토목과 건축. 그래서, 야, 이건 되게,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적성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저한테 이 건설공학, 교량공학,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 삶에 지금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하등의 저의 어떤 꿈과 희망을 키워나오는데 충분한 그런 보상을 해줬던 학문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검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적성검사가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 좋았고, 저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지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면 군대도 면제시켜주고 모든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줄 알았어요. 속된 말로 출세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그런 건 없다.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고, 요즘 학생들이 워낙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더 힘들겠지만, 저는 여태까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35동, 또 이쪽 신림동, 이런 데가 마음의 고향이자 제 몸의 고향인 것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 진입을 할 때 당시에 과가 19개 정도 있었고요. 저희 그 토목이 1차 이렇게 커트라인을 놓고 볼 때는 11등 정도? 그러니까 19개 중에 11등 정도면 중간쯤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건설환경공학이 아주 선두권에서 탑 1, 2등 이런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중요한 학문으로 그 공대 안에서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그 이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